첫 번째 뉴스 가보죠. 제2의 N번방 주범 검거입니다. 자, 박사방 조주빈에 의해서 L이라는 가명을 가진 자가 호주에서 검거됐다는데 무슨 일이죠 이거? 왜 어쩌다가 호주에 있었던 겁니까? 일단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인데요.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3일에 서울경찰청이 호주 경찰과 현지에서 합동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제2N번방 사건의 주범인 L을 검거를 한 겁니다. 참고로 이 L이라는 건 가명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국적의 20대 중반 남성이고 호주에서 거주해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0대를 대상으로 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유출되고 있으니까 도와주겠다라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협박을 해서 성착취물을 얻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거 당시에 본인은 인터넷상에 있는 영상물을 내려받은 것뿐이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 9명을 협박해서 1,2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휴대전화 2대를 압수를 했는데 그중 한 대는 초기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대에서는 증거물이 좀 더 남아 있어서 이 수사가 더 진행이 되면 피해자가 9명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호주 경찰에 의해서 신병이 저렇게 확보가 되는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보다 아마 호주가 훨씬 형량이 셀 겁니다. 굳이 안 데려가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두 나라 다 관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어날 범죄기 또 피해자들 봤을 때는 호주도 가능하고요. 또 우리 한국 국적이니까 한국도 관할이 가능합니다. 예전 같으면 호주가 형량이 더 세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만 조주빈 사건이 있었죠. 아동 성착취물 같은 경우는 아주 중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온다 하더라도 뭐 형량은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도 절차를 지금 거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주빈처럼 만약에 한국에 오게 된다면 신상 정보도 아마 좀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오영수 강제추행 기소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이러다 다 죽어 너무 무서워했던 그 깐부 오영수 선생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이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 2017년에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당시에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이의 신청을 해서 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좀 더 들여다봤는데요. 이 혐의를 다시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겁니다. 오늘 오영수 씨는 JTBC 취재진에게 호숫가를 돌면서 길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 전부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지난해 이 여성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성이 사과를 하면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은 오 씨의 주장과 달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추가로 더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뉴스룸에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죠. 경악 도로 위에 초밥. 도로 위에 초밥 상자가 쏟아진 걸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트럭 주먹. 트럭 위에 이렇게 길게 늘어진 간판. 먹는 초밥이 아니라 모양이 초밥. 이거 이른바 초밥 빌런. 이거 웃을 일은 아니고. 세상에 이 간판이 운전석 앞을 가렸는데 이게 보이겠습니까? 운전 가능할까요? 자, 또 다른 사진. 예. 역시 트럭. 역시 먹는 초밥 아니고 모양이 초밥, 유부초밥. 이거 지금 보니까 말이죠. 사이드 미러도 가린 것 같고, 백미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그러면 운전은 어떻게? 이거 인생 직진하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아까 그 터널에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초밥처럼 앞을 가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중량이 과하기 때문에 벙커가 날 수도 있고 도로가 파손되는데 실제적으로 저게 무게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무게중심뿐만 아니라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고 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저게 중량이 무거우면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리잖아요. 그러면 또 앞차를 추돌하다든지 또 사고 날 확률이 큰데 실제로 저거는 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아마 저게 이제 그 과속 같은 경우에는 110%까지 용인합니다. 즉
10km 적재 중량인데 11km일 경우에는 봐주지만 예. 11km가 넘어가면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길이 같은 경우에는 100%이기 때문에 길이 넘어가면 단속을 해요. 또 그리고 높이는 4m로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터널이라든지 혹시 고가도로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3m 제한하기 때문에 그걸 단속이 되면은 보통 범칙금 5만 원에다가 우리가 벌점이 있지 않습니까? 15점을 하기 때문에 벌점 45점 이상이면 운행 정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 도로법상도 처벌받거든요. 아마 도로법 내용은 조금 있다가 박 변호사님이 설명할 것 같아요. 예. 박 변호사님, 네. 저 초밥 첫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이건 진짜 초밥이에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초밥 같이 보이는데 하나는 무게고요. 하나는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이 있어요. 무게를 중량을 초과했을 때는 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에 처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길이가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저거. 안 보여요. 본인도 문제지만 다른 차량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가 있고요. 지금 불법으로 적재하고 과적 차량 같은 경우는 도로법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될 수가 있다는 점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주인님 어디 계세요?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출근길 차 타고 가는데 차 옆에서 떨어진 봉투 발견 열어봤더니 세상에 저렇게 수표들이 한가득. 이게 다 얼마인고 하니 무려 6,800만 원. 어차피 수표라서 뭐 나쁜 마음 먹고 쓸 수도 없겠지만 이게 무슨 일이었죠? 일단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글쓴이 남성이 출근길에 차량 옆에 웬 봉투가 떨어져 있길래 안을 봤는데 6,8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남성은 다시 그 자리에 봉투를 두고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경찰 말로는 6개월 안에 이 주인이 수표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6,800만 원에서 22% 세금을 빼고 나머지는 이 신고한 남성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6,800만 원을 잃어버린 주인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있을지 걱정이 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인이 찾아갔음 하는 바람에 글을 올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해당 수표는요,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에 등록이 돼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의 동운지구대에 습득이 돼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울산 삼산 현대백화점 맞은편. 자, 여성이 지나가는데 아이고, 뭐 떨어졌어. 맨홀 위에 뭐 지갑이 떨어졌어요. 아하, 이런 모르고 그냥 가시고 있어요, 지금. 자, 반대편에서 행인들 지나가는데 일단 지나갔어요. 자, 이 사람들 보고 뭐야 하면서 지나갔어요, 지금. 자, 이번에는 집어듭니다. 한 여성이 쓱 들고 갑니다. 자, 소장님. 네. 경찰서 갖다 줘야지. 그래서 지갑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까? 네, 다행히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좀 이제 시간이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찾아주신 분이 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주려고 그랬는데 뭐 개인적으로 못 찾으니까 나중에 경찰서로 갖다 준 것 파출소로 갖다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제보자께서는 이 지갑은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물을 한 거다. 그래서 꼭 찾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어쨌든 뒤늦게나마 찾았기 때문에 파출소 또 그리고 찾아주신 분께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점심 때까지만 해도 못 찾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송 직전에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또 이어가죠. 막상막하 우회전대 직진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상 보시죠. 불박차 속도 빨라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 없어요. 자, 파란색 불 받고 쭉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한 거. 참, 박 변호사님, 저렇게 대각선으로 우회전을 하고 들어오면 블랙박스 차량 속도가 좀 빨라 보이죠. 지금 봐도 빨라 보여요. 원래 저 구역은 60km 시속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상으로는 8, 90km로 가고 있고요. 신호 위반 아니에요. 파란색으로 직진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좌회전 차량이 우회전 하려고 했던 차량이 뭐 좀 아주 차선 변경을 급변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속으로 주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속도를 이렇게 위반했는데 만약에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이 돼서 뭐 최소 약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고하고 본인의 가속 부분하고는 좀
다시 이제 변명을 하거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지켜보거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갑니다. 자, 잘 달리는 차량 앞에 빨간불 됐나요? 하지만 그냥 쭉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는데 아이고 우와 세상에 전복이 됐습니다. 상대 차량 전복. 자, 우회전할 때 반대편에서 차 오는지 확인해야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불박 차량이 사실은 신호 빨간불인데 서야 되는데 그냥 우회전하는 중에 좌측에서는 흰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충돌한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저렇게 되면 신호 위반을 볼 수도 있고 그 좌측에서 직진 차량이 파란색 불을 보고 왔는지 황색 불인지를 확인을 되질 않아요. 왜? 저 전복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블랙박스 차량은 지금 그 신호를 그렇죠. 신호 위반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사에서는 100% 위반이라고 하는데 저기 횡단보도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빨간불이라도 지나다가 사고 나게 되면 이게 신호 위반이에요. 12개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빨간불이 확실하고 또 횡단보도 빨간불이 했다고 한다면 더 크게 처벌을 받는 거고 100%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